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중구교육복지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교육복지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좀 나름대로 인생의 파도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육복지센터라는 일을 하기 전까지 다양한 일을, 사실 저는 좀 다양한 일을 해왔고요. 생각해보면 근데 사실은 교육복지센터라는 일을 하기까지 그 모든 일들이 유기적으로 다 관계를 맺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드렸던 이유는요. 네.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오늘의 제가 있었던 게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속에 의해서 여기까지 밀려왔고 그것들의 작용이 지금의 현재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저는 소심한 성격이었고요.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는 데는 제가 나름대로 좀 재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제가 꺼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내 의견을 갖다 피력하고 남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나의 이 다양한 재주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내가 분명히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로 가장 제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 바꾸려면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뭔가 나의 성격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겠다. 그 일로서는 자동차 영업만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영업소에 가서 3개월 동안 단 한 대를 못 팔았어요. 정말 소장님한테 정말 인간으로서 다를 수 없는 모진 학대와 그리고 많이 무시를 당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이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2월 한 달에 정말 7번 방의 선물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그 당시 제가 모 자동차 회사 전체 영업 사원 중에서 판매 단독 1위를 갖다가 했던, 인센티브 수에 1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신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끊임없이 도전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결과를 낼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못 팔면 어떠냐. 나는 성격이라도 고치면 된다는 막연한, 그러니까 자신의 정확한 뚜렷한 목표가 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소년 학생 교육사업에 뛰어든 단체는 흥사단이라고 하는 유서 깊은 교육단체고요. 도산 안창호라는 선생님이 설립하신 올해로 딱 100주년이 되는 유서 깊은 단체입니다. 사실 흥사단이 제가 살면서 가장 긴 생활을 보냈어요. 그래서 흥사단이 했던 일들은 다 하나하나 같이 정말 주옥 같고 제가 다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 몇 가지가, 저는 대학로에 항상 출근을 하면서 의문점을 가졌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쯤이면 온통 거리가 쓰레기통이 돼 있는 겁니다. 거리가 정말 쓰레기를 갖다가 피해 다니면서 가야지 될 정도로 온통 쓰레기통인 거예요. 대학로의 끝에 딱 쓰레기통이 2개가 존재합니다. 그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는 지역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쓰레기통이 2개가 있으리라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대학생, 고등학생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벌입니다. 대학로 깨끗한 거리에 눕고 싶어요 라는 캠페인을 매일매일 사람들이 길거리에 누워서 깨끗한 거리에 눕고 싶어요 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우리가 대학로가 깨끗하다면 정말 거리에 누워서 우리는 마음껏 자연을 느끼며 젊음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학로 디자인 거리에서 결국은 공문이 옵니다. 제 앞으로 쓰레기통 증설 계획이라는 공문이 와서요. 대학로에 쓰레기통이 증설이 돼서 저희 예측과 마찬가지로 쓰레기통이 증설이 되고요. 그 뒤부터 대학로에 있는 쓰레기 버려지는 양이 확연히
약 40에서 50%가 줄어드는 놀라운 성과를 저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솔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꾸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미랄이 되어 노력해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진로 교육은 약 2002년부터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각각의 어떤 정부 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면요. 최근에는 이거를 민관 거버넌스 체제로 변화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미 올해 각 구청마다 직업 체험센터라는 게 개설이 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로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진로 부분은 민간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협동조합 요즘 우리가 가장 대안으로 이 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 체제에서 진로나 어떤 그런 멘토링이 교육이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생겨난다면 이 사회에 물론 관주도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주도로 가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요. 기관적 의미의 인프라가 구축이 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형태의 활동 중심의 진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거야말로 더 양쪽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육복지라는 개념 자체가요,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저 또한 사실은 교육복지에 대해서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저희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바로 교육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복지다. 교육은 복지라는 요소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저는 철학을 갖고 있긴 합니다. 교육에는 복지라는 요소가 빠진다면 사실은 교육이 성립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복지에 대한 논쟁 부분, 그래서 교육복지를 교육학을 공부한 분들이 맞는 게 맞느냐,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이 맞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 등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두 가지 다 조금은 좁은 시야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교육 본질 그 자체가 복지라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학생들, 바로 청소년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복지를 꿈꾸신다면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금 다양한 인생들을 살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각각의 인생들을 다양한 직종의 일을 하면서도 한 가지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계 관계를 갖고서 왔고요. 제일 좋은 거는 한 업무를 파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일 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천재들이 존재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천재는 아닌 것 같고요. 한 업무를 파서 계속 그걸 발전시키고 연모하는 게 더 자신이 꿈꾸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꿈꾸는 미래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전에 도선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고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 그분이 말씀하신 정의와 진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상식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요. 자신들이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요. 그냥 자신 일에만 열심히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람들이 전혀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의 발전에 제가 그 부분이 교육 분야가 됐던 사회 복지 분야가 됐던 간에 그런데 작은 미랄이라도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고요.
협동조합 달팽이가 진로 멘토링 협동조합으로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수만 명의 협동조합을 둔 전 국민적인 협동조합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육 복지에 한 발 더 앞장서는 길이 아닐까 하는 감히 그런 생각마저 해보면서요. 제가 달팽이는 협동조합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달팽이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복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라는 교육 쪽, 그리고 뭐 역사학 쪽, 그리고 뭐 이런 교육복지 쪽, 청소년 학마저 또는 사회복지학까지 본인들이 그쪽의 진로를 잡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하고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 분야를 어떻게 하면 더 자신이 접근할 수가 있을까, 또는 그 분야에 자신이 어떤 식의 공부를 하면 더 나중에 좋은 그 분야에서 자신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달팽이의 역할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월달쯤 제가 얼마 전에 탈고한 저 나름대로는 정말 고생해서 썼습니다. 역사책 대망의 항해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읽으시고요. 그 책으로 모든 해답을 얻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단상을 얻어내는 큰 단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